아무튼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았고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제가 아낌없이 퍼드리는 그런 날로 자꾸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 들을 준비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한국판 뉴딜 데이터 댐 지을 청년 8,000명 모집한다라는 이제 그런 기사에 월급 180만 원 주겠다. 문 대통령 소개 한국판 뉴딜 10대 사업 중 첫 번째로 데이터 댐을 짓겠다. 이거는 이제 빅데이터 관련주들, 클라우드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내용의 기사가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빅데이터 관련주 라는 생각이 번쩍 들어서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아직 핫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또 4차 산업혁명에 그 이제 매기가 이제 조금씩 유입되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데이터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시작되겠거니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쪽 관련 종목들을 이제 쭉 한번 봤어요. 봤는데 일단 제일 먼저 저는 생각나는 게 더존비주얼입니다. 얘가 이제 가장 안전빵인 종목이거든요. 근데 더존비주얼은 솔직히 말하면 주가가 얘는 진짜 확실히 성공 모멘텀이 있는 애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 쪽 관련해 가지고는 가장 좋은 종목이거든요. 그게 누구나 다 이제 웬만한 주식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종목인데 이게 한 가지 뭐냐면 어차피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쭉 계속 올라왔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카카오하고 네이버 보는 듯한 느낌이죠. 주봉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물론 얘도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모양새는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들은 조금 더 핫한 종목을 좋아할 것 같아요. 지금 그래도 더존비즈는 이미 어느새 시총이 3조를 넘어섰거든요. 네, 사실은 버는 돈보다는 지금 좀 주가가 높은 가격이긴 합니다. 시가총액 3조면. 아직까지 영업이익 1,000억은 돌파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빅데이터 회사가 영업이익이 한 800억 정도 나오는데 그 정도면 대단한 건 맞습니다. 프리미엄을 줄 만한 가치가 있는데 뭐 어느 정도 프리미엄은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이거보다 조금 더 핫한 종목으로 좀 찾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요. 예전에 이제 제가 뭐 여러분들 만나기 전이었지만 나 이제 시총 600억대 종목을 이건 진짜 괜찮다. 좀 안정적이기도 하고 사려온 종목이 있는데 이게 바로 파이오링크라는 종목입니다. 파이오링크라는 종목인데 이 파이오링크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자 보시면요 이 종목도 사실 주가가 어느 정도 한 차례 이제 급등이 나왔다가 올라왔다가 파이오링크 제가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한번 추천했었던 종목인 것 같은데 이 급등 그러니까 이제 추천하고 나서 바로 급등이 나왔었던 상황으로 이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얘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또 당분간 관심을 좀 놓고 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지켜오지 않았던 얘기죠. 왜냐면 제가 이제 8,000원, 7,000원, 8,000원대 봤던 종목인데 이미 더블 갔거든요. 15,000원까지 갔으면 더블 갔잖아요. 근데 더블 간 상태에서 이걸 계속 추적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제 좀 관심을 좀 이제 뒤에 뒀다가 다시 또 이제 아까 그 뉴스를 보고 다시 한번 생각이 난 종목이다. 그래서 차트를 돌려보니 최근에 안 그래도 이제 기간 조정을 좀 받았더라. 한 2, 3개월 정도 기간 조정을 받고 다시 고개를 살짝 든 상황이잖아요. 들고 오늘 한번 딱 쳤는데 아마 이거 오늘 쳐 올린 게 아마 아까 그 뉴스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뉴딜 첫 번째 사업으로 데이터 댐을 만들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빅데이터 관련주도 있죠. 테마주들이 좀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 그래서 파이오링크처럼 실적이 앞으로 크게 성장할 종목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라고 말씀을 결정을 했습니다. 자, 파이오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거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완전 데이터와 관련된 회사예요. 데이터하고 클라우드에 관련된 회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회사 대주주가 네이버예요. 네이버, NHN. NHN이 거의 한 30% 정도 지분을 갖고 있고요. 파이오링크의 대주주가 이제 NHN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데이터 센터에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부품까지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그냥 하는 일이 그냥 네트워크 쪽, 그 다음에 보안, 뭐 이런 거를 만듭니다. 그 애플리케이션 전송 장치라고 ADC라는 장치가 있거든요. 이런 거 만들고 보안 스위치 만들고, 그러니까 서버에 들어가는 보안 스위치 만들고, 웹 방화벽도 만들고, 뭐 이렇게
클라우드 쪽과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부품과 시스템 이런 걸 전반적으로 만드는 회사고 관리까지 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어디에 들어가는 회사입니까? 빅데이터와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제 보안 업체랑도 약간 비슷한 개념이긴 해요. 예. 자, 이해되시면 1번 눌러주십시오. 근데 얘가 실적이 아주 크게 증가할 것 같다라는 전망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실적은 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여기 있다. 네, 파이어링크 보게 되면요. 자, 현재 이제 그 사이즈는 상당히 작았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부품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뭐 네트워크 관리하고 보안하고 이런 업체들이 예전에 매출이 나와봐야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이 정도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270억 정도면. 그래서 2018년도 274억에 이제 11억, 영업이익 11억 나왔다가 그 다음 해에는 351억에 42억. 예. 그리고 올해는 433억에 71억. 예.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매출액 자체가 크게 증가해야 되거든요. 이런 애들은 매출액 자체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게 이제 확인이 됐고, 예, 확실히 이제 2분기 때는 예, 그 2분기 때는 실적이 더 잘 나올 것 같다. 예, 이런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그 네이버가 있잖아요. 예, 네이버의 경남에 또 5천억 규모로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요. 네이버가.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만들 때 얘네들이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ADC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 폭증하는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분산시켜주는 부품입니다. 이 부품들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 D램이 무조건 들어가듯이 ADC라는 부품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얘가 NH가 최대 주주라고 했잖아요. 근데 2021년 내년에 5천억짜리 예, 그 데이터 센터를 만듭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실적이 상당히 많아져요. 부품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죠. 보안 시스템도 만들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관리도 하고 이런 걸 다 하기 때문에 예, 적어도 이제 내년에는 무조건 100억을 넘어간다. 예,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행인 거는 아직까지 시총이 1000억이 넘어가지 못했어요. 지금 900억대까지 올라온 거예요. 예, 시가총액이. 그 때문에 실적이 이제 내년에 무조건 100억 넘어가고, 예, 내후년에 150억. 예, 뭐 그 다음 연도에는 이제 다음 연도까지 우리가 실적 예측을 한 것 자체가 무의미하긴 합니다만, 예, 어쨌든 이런 빅데이터 데이터댐에 관련돼서, 데이터댐이란 거는 그런 거를 이제 뭐 청년들 고용해 가지고 쓴다는 얘기는 국가적으로도 데이터 센터를 상당히 많이 지어놓겠다라는 이야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수주로 직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사업을 영위하는 애니까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테마성으로만 움직이면 불안하잖아요. 실적이 안 나오는데 예?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그냥 급등 테마로 움직여 버리면 언제 고점 찍고 나갈지도 모르고 세력이 던지면 끝나는 거고. 근데 얘는 이제 잡주라기보다는 스몰 캡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시가총액 1000억이면 이거는 내년 실적 정도밖에는 반영이 안 된 수준이기 때문에 고평가가 안 돼 있다. 아직까지 저평가라고 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평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평가도 아니다. PER 10배 정도 되는 애는 아니잖아. 솔직히 빅데이터 이런 애들은 실적 안 나, 적자 나와도 뭐 예? 시가총액 2, 3천억까지는 금방 그냥 가버리거든요. 적자 회사들도. 예. 근데 뭐 얘는 이제 그래도 빅데이터 쪽 일을 하는데 올해 영업이익 70억 정도 나오는 회사인데 시가총액 1000억이면 그거는 뭐 절대 비싸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예. 그래서 얘를 일단 작은 종목 중에서 얘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 선절선을 잡아드리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싸게 산다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리고 단순하게 얼마 이탈하면 매도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하기보다는요, 이제 떨어질 때마다 좀 주워 담는다라는 관점, 매집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가격은 최대한 싸게 사는 게 좋죠. 제가 이제 뭐 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14,000원 아래에서 좀 단가를 형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예, 무척 바라는 바이고요. 예. 그러니까 급등이 나왔는데 쫓아가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 조금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올 때 쫓아다니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파이오링크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움직일 때 뭐 10% 20%씩 올라가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예전에 저희 매매할 때도 예, 한번 올라가면 뭐 10% 넘게 급등하고 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고 나서 급등을 해야지. 10% 이미 급등한 상태에서 매수를 달라붙으면 예, 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이때 산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사든지 간에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좀 최대한 싸게 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제 마음입니다. 예. 그죠? 예, 제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예, 최대한 싸게 사시고요. 그리고 이거 단기적으로 나는 어떤 이제 손절 라인을 잡고 보겠다라고 하시면 저는 이제 떨어질 때마다 주워 담으면 이거는 뭐 언젠가는 무조건 먹고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이긴 하니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뭐 따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나 나는 이제 그래도 잡아서 손절 라인은 잡고 대응하고 싶다, 주린이다 하신 분들은요, 단기적으로 보면 13,000원, 예, 여기를 이제 이탈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돼요. 여기가 1차 지지 라인이거든요. 예. 여기 1차 지지 라인 12,000원이 2차 지지 라인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를 매수 구간으로 보고 어디까지를 손절 라인을 볼지는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올해 전 세계 5G 가입자가 2억 명인데 2025년에 28억 명이 쓴다, 예,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단에서 5G 투자가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 그 때문에 5G는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제 그린 에너지 다음으로 5G를 여러분들 포트에 좀 포함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네. 올해 전 세계 5G 가입자 2억 명, 그때 지난번에 하던 이야기 계속하면 이제 그린 에너지 다음으로 5G도 여러분 포트에 한 종목은 이제 들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최근에 KMW 이런 애들이 좀 움직이긴 했어요. 그죠? 네, 오이솔루션 이런 애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이때 좀 재미는 없지만, 예, 재미는 없지만 이제 나중에 가게 되면 좀 기다린 대신에 오히려 수익률은 더 커져요. 그러니까 이때 따라잡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20% 먹잖아요. 20% 먹었지만 이제 한두 달 먼저 사서 기다린 사람들은 50% 먹는 거니까 이게 어느 정도 보상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린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사자마자 올라가는 것만 좋은 건 아니다. 예. 그쵸? 예,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KMW 같은 경우도 재미가 없을 때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안 가지는데 사실 이제 뻔히 눈에 보이잖아요. 예. 이번에 한국판 뉴딜 같은 경우도 그린 뉴딜만 있는 게 아니라 디지털 뉴딜이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매기가 번진다, 5 쪽으로 번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5G 봐야 된다. 이때쯤에, 예, 6월 달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한두 달 동안 안 올라가니까 답답하잖아요. 예, 답답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때 올라갈 때 이때 따라붙는 사람들보다는, 예, 그만큼 더 큰 수익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상을 받긴 받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앞으로도. 그러니까 5G 통신주들은 여러분들, 예, 일단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5G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만 조금 이제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5G라는 게 그 속도가 우리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게 LTE지 않습니까? 근데 솔직히 우리 LTE 하는데 불편한 점 있어요? 예. 인터넷 다 잘 되지. 뭐 영화 같은 거 보려고 하면 영화 끊기지 않고 다 잘 보잖아요, LTE만 가지고도. 예. 그 때문에 사실 LTE는 더 이상 우리가 뭐 바라는 게 없어, 우리가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이제 5G로 가려면 확실히 눈에 띄게 변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LTE보다 속도가 한 10배 이상 빨라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20배, 30배. 예? 어마어마하게 빠르고, 그 다음에 다중 접속이 하는데도 이게 로딩이 안 걸리고, 예? 다운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스마트폰 하는데 다운이 안 되고. 다중 접속이면 한 100명, 200명 접속해버리는데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 예. 뭐 이런 게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율주행차 하는데 그냥 내비에 목적지 딱 찍으면 우리가 걱정 없이 잤다 일어나도 돼. 그 정도의 이제 시그널을 다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통신이 이제 잘 돌아가려면 5G가 돼야 된다는 얘긴데, 그래야지 우리가 변화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작년에 출시된 5G 스마트폰 있죠? 아마 지금 5G 폰을 쓰시는 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별로 안 좋죠, 여러분. 잘 못 느끼실 거예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주파수 문제예요, 주파수 문제. 예. 주파수 문제인 게,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LTE하고의 확연한 차이를 우리가 피부로 느낄 정도의 5G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예, 28GHz라는, 예, 광역대 대역을 써야 돼요. 고주파 대역인데 고주파 대역을 써야 돼요. 28GHz라는 대역을 써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 있는 5G 폰 있죠? 이거는 3.5GHz라는 주파수를 써요. 예. 이 3.5로 하는 3.5Hz 주파수를 쓴다는 이야기는요, 일반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LTE에서 그냥 조금 더
스몰셀 달아놓고 조금 더 안테나 더 설치해놓고 조금 더 빠르게 만든 정도 수준이지 우리가 피부로 확 느껴지질 않아요. 예. 근데 28GHz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주파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5G를 사용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확실히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게 돼요. 예. 근데 28GHz로 그러면은 주파수를 사용해서 그걸로 5G를 빨리 건설을 해야지. 예. 왜 그거만 안 하고 왜 3.5GHz는 왜 쓰느냐?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28GHz 같은 경우엔 좀 약간 기술력이 상당히 좀 고난이도 기술력, 이 주파수를 사용한 것 자체가 우리가 무선 통신망으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이제 고주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파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장애물이 있잖아요. 부딪혀 버려. 통과를 못해. 그러니까 부딪히고 나와버리기 때문에 사실 이제 무선망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주파수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해결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왜냐면 여러 가지 장비들이 더 필요해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스몰셀 장비들이 많이 필요한 게, 스몰셀이란 게 뭐냐면 기지국, 작은 기지국들을 엄청나게 많이 달아놔야 돼요. 왜냐면 튕겨서 나오면 또 여기서 받아서 이쪽으로 주파수 보내주고, 이런 과정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몰셀 기술도 필요하고 빔포밍 기술이라고 해가지고요, 주파수를 한 곳에 모아가지고 한 곳에 팍 그냥 딱 쏴주는 기술도 필요하고, MIMO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광대역을 확실히 넓혀가지고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도 이게 분산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하다 보니 들어가는 장비도 더 많고, 장비가 많아지는 것도 많아지는 거지만 개수가 더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통신사들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기술적인 문제도 몇 가지 있어요. 일단 발열 증상이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소모가 심해요. 배터리 많이 잡아먹어. 아무래도 28GHz 같은 경우엔 여러 가지를 장치를 달아가지고 하니까 전파를 쏘는데, 여러 가지 장치를 달아야 하니까 그만큼 전력 소비가 많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거를 소비자한테 전가를 시키면 소비자들이 안 쓴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스마트폰인데 28GHz 5G가 지원이 돼. 그 속도가 10배가 빨라져. 근데 여러분들한테 팔 때 돈이 단말기 값이 100만 원 이상 더 받아야 돼. 이거 이제 그래야지 수지타산이 맞아. 그러니 나오면 여러분들이 사겠습니까? 사람들이 안 사잖아요. 안 살 거기 때문에 이거는 수지타산이 안 맞아. 그렇기 때문에 통신사들이 머뭇머뭇 타고 있어. 머뭇머뭇 타고 있는 게 이제 28GHz를 빨리 우리가 광대역을 주파수로 빨리 이제 그쪽 설비를 좀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당장에는 하기 싫은 거죠. 근데 지금은 들어가긴 들어가야 돼. 왜냐면 각 국가에서 주파수 경매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주파수 경매를 줄 때 이제 통신사한테 주파수 빌려주는 거잖아요. 빌려줄 때 대신에 너네가 일정 부분 이만큼은 투자를 해야 돼라는 그런 어떤 의무 사항들이 있어요. 그거 안 하면은 주파수 다시 뺏어가 버린다. 그래서 28GHz에 너네가 어느 정도는 투자를 해야 돼. 그래서 걔네들 이제 그 정도만 딱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본인들이 직접 나서서 투자하는 거는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사실 이 28GHz 광대역은 B2B, 기업들은 이걸 쓰죠. 왜냐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지불하면서 쓸 생각도 있고 그걸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B2B로 시작되고 B2C로 이어지는 거는 대중화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단가가 낮아지는 현상까지 와야 된다. 그게 앞으로 한 2, 3년 걸리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G가 실질적으로 진짜로 여기 뉴스에 나온 것처럼 2025년에 28만 명이 쓴다라는 거는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때쯤 되면은 28GHz에 대한 대중성이 확대가 되는 시기, 비용도 많이 감소되고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기술적 문제도 다 해결되는 시기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여러분들 그냥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5G를 보게 되면 이제 5G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기사가 나올 때 그냥 뜬금없이 이런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뭐 3.5GHz 뭐 투자 얼마 들어간다, 28GHz에 갑자기 대규모 투자가 들어간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여기에 대한 이제 그 뉴스의 크기를 가늠을 못할 수가 있잖아요. 한마디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28GHz에 대규모 투자가 들어갈 때 있죠. 그때는 지금 5G 관련 종목들이 아마 그린 에너지 종목들 지금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일 거다. 그게 터닝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5G 관련해가지고, 예, 여러분들, 다들 통신 장비 업체들 보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들어봤을 만한 종목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5G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거든요. 네. 요거, RN2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거를, 예, 우리 회원님들이 있거든요. 제 예전에 저랑 이제 함께 3년 이상 예, 했던 한국경제TV에서부터 예, 하셨던 회원님들한테 어, 지금 여기서 이제 매수 추천을 드린 종목인데 예, 급락 나오는 중에 매수 추천을 드렸어요. 네. 이거 제가 무료 문자로는 안 보내드린 종목인 것 같은데 근가요? 네, 그죠? 아래 보내드렸나요 제가? RN2 테크놀로지? 그 다음날 보내드렸나? 그래요? 자, 이 종목으로 설명드릴 것 같으면 제가 얘가 4월 달에 좋은 모멘텀이 하나 발생이 됐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본 건 5월 달이었는데 이때 봤어요 저는. 네, 15,000원일 때.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쫙 올라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때도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이렇게 보면. 예. 그래서 눌림목을 좀 기다리자라고 기다렸는데 기회를 안 주고 그냥 바로 탁 치고 올라가 버려서 예. 눌림목 나오면 15,000원이라도 이렇게 또 사려고 하는데 더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안 봤었던 종목이거든요. 예. 너무 아깝긴 하지만 예. 이제 고점에 따라 붙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싶어가지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뭐 안 보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5G 이야기 나오면서 예, 최근에 다시 RN2는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을까라고 딱 쳐다봤는데 딱 그 쳐다본 타이밍이 바로 이날이었어요. 예, 이날. 예, 제가 욕한 날. 그래서 아 고점 찍고 이만큼 떨어졌으면 이제는 사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떨어질 때를 좀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다음날 저점 잡고 그 다음날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냥 최대한 쌀 때 살려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더 떨어지면 손절이 아니라 저는 이제 많이 떨어지면 또 한 번 더 사도 될 만한 종목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에 대한 내용이 뭐가 좋아서 제가 이때 살려고 했는지가 이제 궁금한 거잖아요. 그죠? 예. 궁금하시죠? 왜 이때 무슨 얘기를 듣고 살려고 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예. 이 회사가 일단은 진입 타이밍은 못 잡고 이제 나중에 뭐 한 지금 몇 달 후에 잡으면 한 2달 후에 제가 다시 잡게 된 건데 예. 이 회사가 이제 만드는 소재가 ITCC라는 소재가 있어요. 그 세라믹 특수 소재인데 이 세라믹 특수 소재가 뭐 이제 2차 전지 만들 때도 들어가는 소재고 그다음에 이제 5G 장비 만들 때 들어가는 소재예요. 5G 장비를 이제 이 세라믹 소재를 이 ITC라는 소재를 사용해요. 네. 장비 만들 때. 이게 왜냐면 5G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우리가 4G 때까지는 이제 구리로 이제 사용하면 그 원재료를 구리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동박 대신에 이제 세라믹 소재로 5G에서 소재가 바뀌어요. 세라믹 소재로 동박에서. 이유는 5G 속도가 더 빨라지게 하려면 세라믹 소재로 사용을 해야 된다 이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세라믹 소재를 활용을 하면서 5G 하면서 화웨이가 됐든 에릭슨이 됐든 노키아가 됐든 삼성전자가 됐든 5G 장비 만드는 회사들이 이제 5G 장비는 이 ITCC라는 세라믹 특수 소재를 사용한단 말이죠. 예. 근데 이걸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일본의 무라타는 회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하나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RN2 테크놀로지라는 회사, 이 세 회사만 이 ITCC라는 소재를 만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4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화웨이 아시죠? 화웨이가 5G 자기네 이제 통신 장비 만들 때 그 소재를 이 세라믹 소재를 사용한다 했잖아요. 근데 세라믹 소재를 미국 회사에서 받고 있었어요. 미국 회사에서 받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이 화웨이를 엄청나게 두들겨 팼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화웨이도 자기네 이 부품단이나 소재단에 있는 미국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 다 갈아치우는 작업을 했어요. 예. 다 갈아치우는 작업을 하다가 결국에는 ITCC 소재 업체도 미국 회사에서 받고 있었으니 그것도 갈아치기 작업을 한 거지. 그래서 그거에서 어부지리로 누가 수주를 따게 됐냐? 바로 RN2 테크놀로지가 수주를 따게 된 겁니다. 이러니 이거 잡아야 되는 상황이구나 싶은 생각이 든 거죠. 예. 여러분들 뭐 이런 얘기 재밌죠? 예.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예. 자.
이제 그렇게 돼서 4월 달에 화웨이가 미국에 있는 애를 얘로 바꿨으면 보세요. 지금 4, 5, 6이 2분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고 싶은 건 2분기 실적을 보고 싶은 거예요. 2분기 실적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다. 화웨이에 일단 첫 매출이 발생됐을 때 이게 이제 본격적인 매출은 아니겠죠. 4월 달에 초기 물량이 무조건 나갑니다. 테스트 물량이 먼저 나가요. 왜냐면 얘네도 소재를 믿고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를 먼저 해보거든. 그러니까 아마 매출액 규모가 크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이 매출액 규모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매출액은 그 이유겠죠. 3분기, 4분기 또는 내년. 계속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화웨이에서 초도 물량 나간 거 매출이 어느 정도 찍히는지를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제 그렇게 돼서 사이즈가 딱 나오면요. 이거는 뭐 완전 대박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종목이다. 근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도 ITC 소재를 얘네한테 공급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일단 삼성, 화웨이 뭐 양쪽 두 마리 이제 거인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고객사로 잡고 있는 형국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그 정도로 이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오늘 좀 재미있으셨습니까?